네, 저희는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전략 같이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지난 금요일 이제 중국 증시 기술주 약세에도 그래도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토장만 열렸죠.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는 파킹데이 헐리데이였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본토장 오전 상승세 좀 이어가다가 오후에 좀 조정이 있었었어요. 아무래도 테크주 관련해서 차익 실현 트레이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 지수들 대부분 다 이제 플러스권에서 유지돼서 마감했는데 과창판만 좀 하락해서 끝났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시지 말아야 될 게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12% 증가해 가지고 지금 2조 위안 수준으로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풍부한 증시 2조 위안을 한 분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인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10시 아니 죄송합니다. 금요일이죠. 10시 30 분에 기자회견 연 다음에 사회 투자 약 1조 위안 뭐를 견인할 거라고 얘기하는 국가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산업펀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테크 쪽으로 쪼끔 더 중점을 둘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펀드들이 인제 5억 위안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직접 회로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 등 신장 신흥 사업과 미래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크 쪽으로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다만 큰 문제는 없고 인제 다른 섹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지금 금요일장 리뷰에 대해서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라는 내용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혜 섹터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엔타이 인볼루션이죠. 그래서 내부 경쟁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여기서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내부 경쟁, 지속 노력 대상으로 딱 세 개 섹터를 언급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에너지차,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였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 개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신에너지차 같은 경우에 BYD는 인제 아무래도 4 분기에서 해외 판매 실적이 증가가 기대되면서 6% 급등해 가지고 제 생각엔 다시 한번 BYD의 해외 수출 저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12.8만 대를 이제 기록했다는 보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누적 수출도 전년 대비 144% 증가. 굉장한 수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판매 1 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 다시 한번 주목해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웨이퍼 가격 상승과 인제 TNC가 리튬 계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 메커니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엔타이 인볼루션 그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섹터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올해 마지막에도 인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언급했듯이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2-3일 정도 장이 남았는데 내년에 장이 어떻게 펴질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도 전망을 체크하는 데 굉장히 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는 홍콩 증시에 굉장히 뜨거운 이런 상장 소식도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GPU 1호주, 피지컬 AI 1호주 상장 대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기업들일까요?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업계 대표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인제 상하이 비린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1월 2일 날 홍콩 증권 메인 거래소에서 정식으로 상장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비린테크 같은 경우에 공모주 천약을 증액했고 인제 글로벌 투자자 대상으로 2억 4,800만 주. 그래서 보시면 이제 향후 굉장히 많은 IPO들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예정돼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를 텐데 다만 IP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종목 600% 정도 오른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30% 에서 40%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테크 쪽으로 굉장한 공모주의 상장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GPU, AI 관련 업체들 비단 홍콩뿐만 아니라 인제 상해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심천 메인보드에서도 IPO 상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유동성 공급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에 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올해 마지막 거래 그리고 새해 첫날 거래일까지도 저희가 맞이를 하게 될 텐데 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홍콩이 닫았었으니까 8개 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조금 올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향 자금이죠. 홍콩 시장이 닫아서 해외 투자자들이 본토 위쪽에 있는 것들을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12% 증가했다. 그리고 이주 위안을 확대됐다 같은 경우엔 적극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강세 심리를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약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해 가지고 이제 회복된 시장 심리를 고려할 때 여전히 상향 편향, 그 바이아스가 상향 쪽으로 움직이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요. 이제 주말 동안 이제 마이크로 측면에서 보면 헤드라인이 몇 개가 나왔는데 상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로켓 기업,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기업에 대해서 IPO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상업용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할 때 그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다만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IPO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비 관련 종목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2026년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수요를 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유지하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 이렇다는 얘기는 2026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그때 이구환신, 그러니까 트레이드인을 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예정.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것들이 끊길 것이다. 이제 그 금액이 그만 지원할 것이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예측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 범위를 기존 소비재에서 아니면 다른 서비스 소비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계획도 나왔고요. 그래서 소비 관련 섹터가 저는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마이크로 뭐 섹터별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우선 중국 산업이익 11월 달 말께 나왔는데 그게 두 달 연속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지원 저희가 기대감 뭐 중국 계속 이제 저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긴 한데 우선 이게 재정부가 2026년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거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대감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과연 어떤 섹터로 집중할 것이냐? 여기서 계속 신호는 첨단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혁신, 인적 자본 확충에 이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죠. 지금 위안화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대비 물론 원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너무 빠른 위안화의 상승을 약간 억제하겠다. 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다만 다른 일면을 보면 위안화 상승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지속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그거를 천천히 상승하게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홍콩 중국 시장을 그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사실 지금 펀더멘털보다도 이제 중국 내 투자자들의 그 불안한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본토주로 들어오려면 그래서 그런 걸 안정시키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 위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있다. 정부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중국 국가 대표팀, 그러니까 중앙휘지투자공사가 시장을 받쳐주는 것도 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약간 스타워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혹시 그 스타워즈 논리대로 제국의 역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중국이 2026년에는 2025년에 시작했던 꿈틀댔던 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그 주목받는 지수가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정말 주목받을 수 있을지 중화권 증시에 대한 기대감 저희는 계속해서 품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키워드 성장 제조업과 기술 혁신,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도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위안화의 흐름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